자,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질의 내용은 이 김범수 대표님하고 의장님하고 이제 류궁수 우리 대표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한 건데요. 지난 10월 5일 날 진행됐던 정무위와 가방위 국감에서 택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김범수 우리 카카오 의장과 류궁선 모빌리티 대표의 의견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무위의 김범수 의장님은 정무위 의원들이 택시 수수료 20%는 과다한 것 아닌가, 가방위에서는 수수료 낮추겠냐고 이렇게 물었었는데요. 정무위에서 우리 김범수 의장님 답변은 파트너들과 긴밀히 얘기해서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 공감하고 있어서 수정 방안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그런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플랫폼 이용자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수수료율이 점차적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좀 전에도 그러셨죠? 근데 과방위에서 우리 유궁선 모빌리티 대표는 즉답을 하기 힘들다,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분의 답변에는 상당한 좀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택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차례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택시 플랫폼의 생태계는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직 플랫폼도 그다음에 이용자도 공급자도 아직 전체적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그 플랫폼이 활성화된 후에 아마도 모빌리티 쪽도 그런 부분에 제 의견에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네, 유궁선 카카오, 대표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날 즉답을 하지 못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현재 20% 가맹 수수료를 내고 계시는 가맹사들과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해결책을 도모하고 그 방법으로 수수료 또는 다양한 방식의 절감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는, 좀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당장 저희가 어떤 방법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가맹점 연합회들과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거기서 도출된 실제 수수료를 절감하는 것보다도 그 이상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거나 하는 방향, 그리고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통해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본질의 내용이 아니라서 더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좀 답변들과 관련돼서 오늘 이런 그 소위 중소상의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을들과의 상생과 공정이라는 화두를 놓고 봤을 때 부족한 답변이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범수 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제가 카카오그룹의 총 자산 회전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 총 자산 회전율이 의미하는 걸 뭔지 아실 거예요. 이 총 자산 회전율이 낮으면 기업이 과잉 투자와 같은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공시한 71개의 공시기업 집단의 평균 총 자산 회전율은 0.69입니다. 2017년부터 살펴봤을 때 보통 0.8 정도가 됩니다. 네이버는 0.44 수준입니다. 그런데 카카오그룹이 21년 5월 공시기준 총 자산 회전율은 0.12에 불과합니다. 공시기업 집단 기업의 약 7분의 1 수준인데요. 김범수 의장님, 카카오그룹의 총 자산 회전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과잉 투자와 같은 비효율적인 투자, 제가 보기에는 보유한 자산을 매출 증대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양동이에 주워 담듯이 기업 인수에 투자를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저희 카카오는 초창기부터 스타트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반영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기업 인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기업을 인수하다 보니까 118개 계열사 중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매출 제로의 계열사가 17개에 이르고요.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의 계열사도 무려 62개에 이릅니다. 카카오그룹의 기업 인수 방식이 수평적 기업 결합도 아니고 수직적 기업 결합도 아니라서 쉽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의 기업을 무더기로 인수하는 이런 꼼수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심사도 무사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른바 118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카카오는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현재의 영업이익을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기술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의 정무위나 다른 과기업 다른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본인도 인정을 하셨지만 그런 인수합병하는 기업들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골목상권에 업종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골목상권 침탈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런 골목상권 계속적인 침탈까지도 논란이 일으키는 기업 인수, 이 무차별적인 기업 인수 합병, 거기에 소위 얘기해서 꼼수 방식까지 동원한 이 인수 합병에 대해서 계속 하실 건지 한번 우리 김범수 의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문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대리운전 업계와 상생협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장유진 대리운전 총연합회 회장님과 류궁선 대표님께 질의를 드릴 겁니다. 김범수 의장님은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장유진 한국 대리운전 회장님께 질의를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동반위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SK 티맥과 상생 협의를 하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죠? 네, 마련하고 맞습니다.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상생안에 카카오와 SK 모빌리티에게 시장 영역에서 제한을 두는 총량제를 원한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카카오가 이미 계약한 두 곳의 전화대리업체 인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의견을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혁신이라고 외치면서 나왔지만 결국엔 카카오는 기존 시장을 베끼면서 나온 곳이고요. 일단 5만여 명의 상담원과 1만여 명의 지사장님들과 3천여 명의 사업자들이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저희는 카카오에게 최대한 양보하였다고 보는 상생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제시한 내용을 보자면 F2 외에 골목 시장인 전화업체 시장에서는 철수해달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범수 의장님께서는 골목 상권에서 철수하신다고 하셨는데 골목 상권 침탈의 첫 스타트인 대리운전 시장은 왜 철수하지 않으시는지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곳 인수 철회 보도의 내용은 국감 달래기 또는 민심 달래기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훔친 물건을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은 것 뿐이고요. 이유는 동반위에 인수합병 자제라고 경고도 있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과정 중에 인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곳 말고도 총 7곳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도 분명히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화콜 1577 인수도 처리해야 합니다. 1577은 전화 앱에서는 1위 업체이기 때문에 1577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엔 재래시장, 골목시장을 1577을 통해 지속적으로 침탈하겠다는 분명한 카카오의 숨겨진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1577도 인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궁선 대표님께는 지금 우리 장희진 총연합 회장님이 제안하신 총량제에 대한 제안 사항을 시장이 어떤
예, 저희는 동반위를 통해서 총연합회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총량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주 10월 5일 저녁 정도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검토하여 동반위를 통해서 총연합회와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그 성과가 총연합회 그리고 대리 기사 노동자분들에게 어떤 상생의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의는 시간이 다 제한돼서요. 다 마쳤고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김범수 의장님하고 우리 유승선 대표님께 드린 말씀은 아까 지금 대리운전 총연합회하고 상생안을 동반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상생과 공정이라는 화두를 갖고 임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실에서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 김범수 의장님은 가능한 다른 상임위에서도 약속하셨던 것처럼 보분자란 확장을 통해서 기업 인수를 통해서 기업 규모를 부풀리는 게 어떤 자본시장의 대일 성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사회에 지탄받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외형적인 확장이 결코 우리 국내 경제 성장에 특히 이런 중소상인과의 상생 방안에 있어서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언제든지 이런 국감장 오늘 오시는데 순탄치 않았다고 기사가 벌써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만큼 상생과 재벌 유통 그 IT 업체로서 빅테크 업체로서 글로벌한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서부터 상생과 이런 공정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